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 이도경입니다. 이제 202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정시 컨텐츠를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재밌는 컨텐츠, 제가 볼 때 조회수 1등 될 것 같은데, 또 펑크입니다. 제가 수시도 펑크가 조회수 1등 했기 때문에 정시 펑크도 아마 굉장히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가장 정시를 오랫동안 하셨고 잘 하시는 선생님을 특별히 제가 모셨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시전략연구소 나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또 재밌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펑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도 수시 때 펑크 이야기했지만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었어요. 그쵸? 원학과 난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고, 저는. 그거 건드리면 날아갑니다. 그쵸. 그리고 네. 저희가 말하면 그 학과는 펑크 안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고, 네. 오늘은 펑크가 발생하는 구조, 환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 혹 찾고 싶다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구조와 환경을 보이는 그런 학과들을 좀 찾아보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펑크에 대한 원리와 구조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펑크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떠한 대학 입학 어떤 전형상의 변화, 뭐 이러한 것들로 네, 예상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사실 어디가 입결이 소폭 하락하고 또는 소폭 향상하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펑크라고 하는 건 절대 예상으로 찾을 수는 없어요. 지금 맞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원서를 쓰고 있는지 모의지원 경향성들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어떤 빈틈과 흐름들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우리가 정말 흔히 얘기하는 이 스나이핑에 성공할 수 있게 그쵸.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펑크에 대한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에서 이해를 좀 해보시면 돼요. 자, 왼쪽에 보이는 실제 예측 점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입시 기관들에서 이 정도 점수가 필요합니다. 이 대학의 이 학과는 이라고 되어 있는 그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 오른쪽에 이 가로축에 있는 이거는 실제 지원자의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708점으로 요만큼의 원서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아마 뭐 저희 메가스터디 학교학식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아니면 타사의 것들을 이용하시던 많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그쵸. 있어서 확인들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A라는 학생이 요 위치에 지금 보여지는 요 위치쯤에 있다 그러면 추합 거의 끄트머리쯤에 내가 위치하고 있구나. 이 컷은 계속해서 움직이겠지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표인데, 자, 우리가 흔히 요 정도에 있으면 사실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군에서 내가 뭐 나군에서 지금 요 정도의 위치에서 원서를 쓰고 있다, 여기를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군에서, 가군에서 안정적인 학과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요거는 좀 뒤쪽 가서 얘기할까요? 그래서 일단 펑크는 미달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미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요거 미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에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여기는 올해 좀 빌 거예요 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건 정말 의미 없는 지원이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전년도의 입결 그리고 올해 전형에 대한 변화사항으로 예측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이것들은 누구나 다 그렇죠. 알고 있는 변화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올해의 모의 지원 경향성으로 추측을 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경쟁자들의 불안한 심리, 사실 심리 싸움입니다. 맞아요. 이게 좀 소위 도박과 얼추 비슷한 그렇죠. 맥락을 좀 함께하는 부분들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읽어내야 되는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 그런 경향성을 좀 보여요. 그리고 상위권 학과에서 그러니까 상위권 학과에서 추가 합격이 발생을 하는, 근데 그곳들에서 아이들이 추가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점수대에서 이탈들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발생을 하면, 그 어떤 환경이 발생을 하면 그 아이들이 싹 빠지게 돼서 요 아래쪽에 이러한 아이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추가 합격이 몇 명 더 돌면 이렇게 쭉 펑크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발 인원이 좀 비교적 적어야 사람들의 심리상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심리적인 불안함 요소, 이것들을 본인이 흔들려야 네. 이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조금 다 한데 모이는 어떠한 대학의 어떠한 모집 단위를 내가 찾게 되면 여기는 좀 여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펑크가 아까 저는 1번이 제일 학생 기억해야 될 거 미달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뭐 극단적으로 지방 어디 갈 애가 뭐 연대 붙고 그거 그럴 일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크게 좀 점수가 낮았을 경우 우리가 펑크라고 하는 거지 뭐 아무나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 작동이 되어서 그렇죠. 네.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몽뚱그려 일어나야 되는 네. 그런 환경에서 발생한다라고 한두 가지의 조건으로 맞아요. 발생을 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교집합 네. 다 모여서 뻥 하고 이제 펑크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고려대학교 상위권 학과를 좀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고대 최상위 세계학과 그리고 네. 이제 그다음 상위 세계학과, 뭐 최상위 세계학과라고 하면 이제 계약학과들이죠. 네. 반도체, 뭐 차세대, 뭐 스마트 모빌리티 네. 그리고 화생공 신소재 기계도 뭐 상위권 학과에 네. 좀 포진하고 있는 학과들입니다. 네, 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 표는 작년에 메가스터디 학경예측 서비스에서 최초합 커트라인을 예상한 점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월 13일에 예상했었던 반도체 공의 점수, 차세대 통신의 점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인 12월 20일에 배치 점수죠. 네. 예상 배치 점수들이 나와 있고 12월 27일 또 일주일 후 그리고 최종 예상 점수가 이렇게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아이들이 최초합으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된 추정 점수예요. 네. 최초합 컷 추정 점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표들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가장 위에 있는 반도체 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차세대 통신,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들이 점수들이 보여지는데 자, 여기에서 볼 거는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가 20일까지는 좀 떨어졌는데 27일 날 1.3점이 올라가고 1월 5일 마지막 커트라인이 한 3점 이상 그렇죠. 확 뛰어버려요.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 근데 최초합 컷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입시기관의 예측 컷들은 뭐 잘 맞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차세대 통신도 사실 마찬가지, 스마트 모빌리티도 마찬가지. 화생공, 신소재, 기계공이라고 하는 좀 최상위는 아니지만 상위권 이 학과들의 모집 단위는 비슷비슷했죠. 네. 이 정도는 다 이제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네. 저희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비슷했고 최초합 컷은 조금 올라간 경향성은 있어요. 화생공이 네. 한 3점 이상 올라갔고 신소재공은 뭐 한 2점 정도는 한 1점 정도는 올라갔는데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보면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번표를 그래프로 좀 변환을 했는데 자 반도체 공학입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가 12월 13일, 20일, 27일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커트라인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위에서 보이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올라갔어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커트라인이 쭉 계속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였고 그냥 상위권 화생공과 신소재공 기계공학과는 조금 내려가는 경향성들을 보였죠. 그렇죠. 자 입결들은 뭐 그렇게 차세대 통신과 차세대 통신은 조금 입결이 최초합이 조금 낮은 경향성을 띠지만 사실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화생공은 조금 올라갔다. 그 정도의 느낌, 큰 감흥은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 맞아요. 이 정도는 아주 저희가 뭐 부정확하다,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이 정도 차트는 뭐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움직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최종 추합 커트라인을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 추하컷 점수를 보고 오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651점, 뭐 차세대도 657에서 차세대는 675가 오탄 줄 알았더니 진짜로 657.5점이 추하컷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던데 네. 사실 이거 핵펑크, 사실은 심하게 난 펑크인데 네. 사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똑같은 아까 최초합 커트라인과 예상 커트라인과 똑같은 자료인데 반도체 공학 보면 또 똑같이 올라가요. 네. 그리고 차세대 통신도 마찬가지, 스마트 모빌리티도
전부 다 계속 좀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다 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그래프로 명확하게 한번 보시죠. 자, 계약학과 세계학과는 여기도 추합 컷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상 컷들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상 컷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내가 3주 전에는 안정으로 쓰고 있었던 어떠한 점수, 그게 약 700점쯤 됐었을 것 같아요. 네. 700점, 695점에서 700점쯤 되는 이 정도의 점수를 가진 친구들은 이 컷이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감에 따라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친구는 다른 군에서, 나군에서 조금 더 나은 대학에, 조금 더 나은 모집단이, 그러니까 대학을 좀 낮춘다라고 하면 사실 메디컬이겠죠. 그렇죠. 대학을 높인다라고 하면 서울대일 서울대.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어떠한 조건인 그곳을 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사실 안정적이지는 않고 여기를 어느 정도 안정을 잡고 싶었을 텐데 불안한 감정이 몹시 증폭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결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폭락했어요. 네. 사실 이거는 캡펑크죠. 결국은 695점 전후 요 아이들이 불안함이 굉장히 심리적 불안감이 작동을 해서 맞아요. 쳤다. 맞아요. 라고 막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딱 보여진 거 화생공이나 신소재 기계공은 진짜 이뻐요. 이거는 네. 정말 그냥 컷 자체가 이거 적중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컷인데 네. 지금 최상위 세계학과만 지금 크게 맞아요. 폭락을 사실 했죠. 이제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음. 나오냐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초에 한 3주 전에 12월 한 말일, 한 12월 한 20일부터 30일까지 어느 정도 반도체나 차세대 통신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계약학과에 적정 안정 수준에서 원서를 쓰던 친구들은 약 700점 정도가 되어야 한다. 아까 그래프나 네. 아까 표에서 확인을 했듯이 네. 그 정도는 되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점수를 맞추려면 어느 정도 성적인지를 한번 추정했습니다. 작년의 성적. 이거는 뭐 가상의 점수이긴 하지만 표백 등 전부 다 맞는 네. 수치로 가지고 왔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성적, 국어에서 100분이 98, 미적에서 100분이 99, 물리, 지구과학 전부 다 1등급 수준에, 영어도 1등급을 맞아야 고대 환산 점수 700점, 92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점수는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엄청 높은 점수인 거고, 이제 그 세 개 계약학과들이 워낙 최상위 학과라는 인식 자체가 있어서 맞아요. 학생들 거기부터 이제 넣어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이거든. 맞아요. 안정이 보이든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점수가 되는 아이들이 아마 좀 안정권으로 좀 고대를 계약학과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높은 반영 비율의 것들을 좀 낮은 점수를 책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위에 옆에서 보시다시피 자, 고대 자연계열의 반영 비율은 수학이 가장 높고 국어와 탐구는 그 아래 똑같은 반영 비율이에요. 저희도 배정을 한 게 국어 제일 높고 수학 제일 높고 국어 조금 아래 그리고 탐구도 1등급으로. 네. 그러니까 고대 환산 점수 잘 나오게 맞춰 놓은 네. 점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극적으로 만들려고 뭐 이렇게 한 자료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점수로 가군에서 내가 고대를 쓴다면 나군과 다군에서는 도대체 어떤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네.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요 아래 보이시죠? 그렇죠. 케이스 4개로 좁혀집니다. 네. 그래서 가군에서 반도체를 썼을 때는 사실 소신지원권으로 보여져요. 왜 702점 정도가 최초 학컷 마지막에 보였기 때문에 네. 700점으로 들어갔을 때 어쨌든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 추합이니까요. 추합으로 보면서 들어갔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소신으로 쓴다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서울대는 중하위권의 학과로 안정을 잡으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군 정도에서는 소신 지원을 하면서 지방 한의대, 수의대, 약대 정도를 아마 고려를 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 고대 반도체를 또 소신 지원한다면 서울대 중상위권, 난 어쨌든 농생대나 이런 곳은 싫어 라고 한다면 자가대나 이런 데 싫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조금 비선호하는 어떤 공대 정도로
소신 지원하면서 네. 상위권 학과는 절대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위권 학과에 소신 지원을 하면서 다군에서는 성대에 반도체 융합을 아마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안정적인 합격을 보장받는 카드 한 장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 케이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과를 조금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학과죠. 다른 계약 학과로. 맞아요. 그래서 차세대 통신이나 스마트 모빌리티로 들어가는 전략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나다군에서 조금 소신 있는 그러한 지원들이 가능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 어떤 메디컬로 나다군을 다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나군에서 서울대 중상위권 쓰고 다군에서도 지방 한의대, 수의대, 약대, 메디컬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딱 이렇게 네 가지의 케이스로 분류가 될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고대 계약학 맞아요. 갔을 때는. 결국은 이제 700점 정도 되는 친구들 요런 네 가지 케이스로 좁힌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실제 요 점수로 서울대나 지방 메디컬들이 보이는지를 확인해보면 되겠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일단 나군에서 서울대 지원을 했을 때 어디쯤까지 갈 수 있었냐를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가 아니라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네. 실제로 이 친구는 서울대 점수로 411.8점을 받아요. 네. 411.8점이 사실 어딜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딜 못 가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어딜 못 가냐?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메디컬은 못 갑니다. 그러면 일반 학과 중에 못 가는 곳은 딱 3개였어요. 수리과학부. 네. 그렇죠. 수리과학, 전기정보, 자유전. 자유전. 근데 사실 이거 빼더라도 밑에 매력적인 학과들이 많이 있어서 기계도 있고 첨단도 있고요. 네. 바이오 시스템 소재, 네. 뭐 경우에 따르면 응생도 있고. 네, 산업공학 뭐 산업공학 많네. 다 간다고 여기에 지금 안 보이는 거 뭐 방금 언급하지 않은 막 컴공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어마무시했던 점수죠. 그러니까요. 다음 나다군의 치대, 그러니까 메디컬 쪽에 어디까지 보이냐. 사실 지금 약대라든지 수의대, 한의대를 안 보고 바로 치대로 넘어온 이유는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떨어지는 곳이 딱 하나 있어요. 어디요? 서울대. 아, 방금 본. 그렇죠. 방금 본 서울대 약대 수의대 서울대 빼고 다 갔습니다. 음, 성대 약대, 연대 약대 다 갈 수 있는 점수였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였죠,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 안에 넣지 않은 것 뿐이에요.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치대도 서울대를 빼고는 사실 제가 예상하는 부산대는 최종 컷 추정이 수집이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세모로 해놨습니다. 됐을 것 같아요, 왠지. 뭐 모르니까.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 됐던 서울대 빼고 부산대 빼고는 다 됐어요. 치대까지도. 그럼 의대도 일부는 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뭐 네. 몇 개는 좀 보였을 것 같은데. 근데 몇 개 수준이 아니죠. 생각보다 많이 보이네요, 의대도. 네, 사실 수도권 대학들을 제외하면 거의 다 보였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경희대, 서울대, 아주대, 뭐 이화여대, 중앙대, 한림대도 사실은 그렇죠. 뭐 삼룡이기 주요대죠. 때문에 주요대니까 사실 못 간 지방의대는 사실 많지 않아요. 않네요. 네, 영남대, 뭐 일지대도 사실 꽤 대전에 위치하기 그렇죠. 때문에 매력적인 그랬어요. 의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냥 지방의대는 거의 다 갈 수 있었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그 고대 700점 정도 되는 이 친구들은 사실 결국 거기에 있을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너무 높이 잡혀 있었다. 사실 이게 저희 여태 봤었던 건 사실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의 점수였는데 네네. 저희만 그렇냐? 아닙니다. 타사도 비슷하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이거는 왜 그랬어를 사실 딱 핀셋처럼 찝어내기는 사실은 힘들지만 네. 없는 표본,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변별이 굉장히 잘 된 시험이었어요. 국어 수학의 만점 표준 점수가 150점, 148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별이 굉장히 잘 된 시험이었는데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100점을 국어에서 언어를 100점을 맞고 98점을 맞고 97점을 맞은 인원들은 알지만 사실 이 친구들이 조합으로서 맞아요. 국어, 수학, 탐구를 그 조합으로서 이 정도 점수가 어느 정도의 몇 명일 거야. 이게 사실 누적백분위 뭐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표현들을 하는데 뭐 상위 누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예측이 사실은 조금 빗나갈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한 그 표본들이 사실 실제로 존재하진 않았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있었겠다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맞아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럼 결국은 고대 계약학회의 펑크의 원인이 사실 또 정리를 해보면 네, 뭐 예상 커트라인도 뭐 계속 높아지는 불안감도 네. 작용을 했었고 생각보다 다른 군의 메디컬이든 뭐 괜찮은 서울대 네, 학과들이 잘 보였던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현재 모집 단위에서 좀 안정적인 합격이 필요한 그런 심리들 네, 뭐 맞아요. 때문에 좀 이탈한 아이들 네, 뭐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운데가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맞죠.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690점에서 700점 사이에 이 친구들이 몹시 불안한 심리를 가졌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대도 힐끗힐끗 보이고, 수의대도 힐끗힐끗 좀 어느 정도 보이고, 약대도 어느 정도 보이고, 서울대도 끄트머리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메이저 학과는 아니지만 사실은 아래쪽에 중하위권 학과가 너무 잘 보이는, 어느 정도 이제 소신지원이 가능한 될 것 같은 이런 심리를 가졌을 거고, 그렇다면 이 고려대에 반도체가 됐던 뭐 차세대통신이 됐던 여기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이 카드가 너무나도 중요한 아이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컷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상승을 하니까 얘네들은 이만큼의 인원들이 쳤죠. 아까 얘기했었던 사실 뭐 컴퓨터공학이나 뭐 전자전기나 뭐 전자전기나 뭐 이런 쪽으로 간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안정을 원하는 아이들은 뭐 아까 우리가 본 화생공이라든지 그쵸. 기계공이라든지 이쪽으로 내려앉아서 화생공이 사실은 커트라인이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그쪽에서 조금 흡수가 되면서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얘네들은 심하게 펑크가 나는. 근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얘네들은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10명, 20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이 계약학과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의 이탈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감정이 많이 생겨서 그 중에서 뭐 7, 8명, 대여섯 명 이렇게 이탈을 해버리면 이 인원들이 지금 이렇게 좀 촘촘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빠져나가는 효과,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맞아요. 보면 엄청 큰 퍼센테이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650점까지 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좀 가지고 오게 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펑크의 구조예요. 얘네들은 가운데가- 씁니다. 맞아. 701점에서 뭐 705점, 706점 얘네들은 그냥 썼어요. 그쵸. 그래서 최초합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까도 702점의 최초합 맞아요. 커트라인을 형성을 했었죠. 근데 꼬리가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얘네들이 붙는 그렇죠.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조건들에 다 부합을 해요. 네. 선발위원회 적고 네. 최상위 대학에 그렇죠? 최상위 최상위 학과. 학과들 그리고 심리적 불안감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점수의 변화들 네.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한 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모수가 없는 점수들, 점수가 없는 모수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면서 심하게 펑크가 나버린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도 하나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좀 조금 다른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계약학과의 어떤 메리트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학과의 매력이 어떤 입시 결과로 좀 나타나는 그 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계약학과 이제 상위대학에 고대부터 서성한 라인까지의 계약학과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모집 단위에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살펴보면 사실 이 데이터는 저희 소장님께서 한번 찾아보자. 지금 맞아요. 계약학과들의 인지도나 아이들의 선호도나 실제 입결이나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찍겠다라고 하셨더니
말씀드렸더니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얘도 의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고대 지금 세계학과는 펑크 비슷하게 해서 입결이 많이 네, 떨어졌죠.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에 많이 내려간 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고 그럼 연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는 어떠냐? 자 연대 시스템 반도체공도 사실 70% 백분위 컷은 떨어졌어요. 그렇죠. 디스플레이 융합공도 많이 빠졌죠. 떨어졌죠. 많이 빠졌죠, 여기는. 음. 맞아요. 서강대 시스템 반도체공은 심하게 많이 빠졌어요. 성대 반도체 시스템공은 빠졌어요. 진에어 소프트웨어는 작년에 그렇죠.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군은 아니고요. 한양대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뭐 살아남았다라기보다는 다른 학과랑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 없이 네. 학생들의 입결 자체가 그 성적대가 높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부 다 계약학과에 인기가 없나? 라고 하는 그냥 결론을 내는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가면 삼성을 보장받아요. 근데 연대 전자전기 가도 걔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삼성 가요. 맞아요. 놀지 않고 하면 스크가 더 잘 나가잖아요. 거기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반도체는 지금. 요즘. 요즘 스크가 잘 나가고 있어서 거기 갈 수도 가고 싶은데 삼성 가야 되니 약간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저희들 좀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 사실 이게 좀 맞는 이야기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굳이 꼭 점수, 그러니까 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점수를 사실 전자전기를 간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스템 반도체공을 간다. 라고 하면 적어도 10점 가까운 점수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점을 아끼고 저쪽에서 다른 군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걸 써볼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되는 거죠. 아이들끼리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 계약학과에 조금 꽤 큰 점수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맞아요. 선호도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뭐 저희 추정이고 이제 피셜이긴 하지만 네. 뭐 저도 충분히 그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원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당연히 삼성이고 뭐 SK이고 현대자동차고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거기부터 들여다보고 갖고 있겠지만 결국 원서를 쓸 때는 말씀하신 대로 야, 내가 이 정도 기회비용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 쓰지 않는 네. 뭐 그런 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취업률을 살펴봐도 취업률이 월등히 많이 맞아요. 늘어났어요. 월등히 많이 좀 증가했다, 많이 돌았다 라고 보여지는 데이터, 좀 의미 있는 데이터 네.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연세대학교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연세대학교는 이제 중하위 학과 학생의 선호도가 조금 낮은 도시공이든 대기과학, 뭐 사회환경 시스템, 천문우주, 뭐 지구 시스템 5개 학과인데 이 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렇게 5개 학과 중하위권 학과다. 사실 너 어디 갈래? 그러니까 연세대를 이제 까딱까딱, 그러니까 아주 맨 아래 자가대 쪽을 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공대 쪽이나 그래도 좀 이런 의미 있는 곳들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 비슷비슷한 그쵸. 선호도를 보이는 학과들이에요. 5개 학과가. 사실 작년 저희들 시제점 배치표, 그러니까 종이 배치표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도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맞아요. 그러한 모집 단위들입니다. 그래서 요 모집 단위들을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폭발을 좀 피해보자. 사실 우리가 펑크 찾는 데만 너무 열의를 올리다가 네. 지뢰 막 여기서 뻥뻥 그렇죠. 터지는 거 밟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폭발도 좀 피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가지고 왔고, 자 도시공 대기과학 한번 쭉 볼게요. 점수가 쭉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좀 그래요. 네. 다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가네. 얘네들도 사실은 조금 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조금 마련이 되고 있고, 점수대들을 쭉 다 한번 살펴보면 좀 비슷비슷하게 수렴합니다. 1월 그쵸. 5일 날 가면 맞아요. 708점 후반부터 710점, 709점 뭐 이 정도 언저리에서 다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수렴은 해요. 네.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자기 자리 잘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도시공이 708점에서 710점으로 올라가는, 좀 향상하는 뭐 비슷한 모집단이고, 얘네들에서 뭔가 펑크를 찾고 싶은데 보면 얘는 입결이 좀 떨어져야 그쵸. 우리가 여태까지 이해한 거에 맞는 맥락이라고 보여져요. 맞아요. 비슷한 모집 단위에서 어떤 계속 아이들이 이탈을 할 수 있는 점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5개 중에 제일 높고 맞아요. 그럼 얘는 좀 떨어져요. 떨어지겠는데? 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죠. 네, 그쵸. 음. 근데 최초학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가. 올라가요. 맞아요. 가장 높았어, 이때. 네. 다른 곳들은 대부분 유지하거나 조금씩 컷이 내려갔는데 얘만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지금 보시면 도시공학은 직전 경쟁률, 그러니까 마감 날, 디데이인 날 오후 2시에 최종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럼 경쟁률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공학과의 직전 블라인드전 경쟁률이 너무 낮았어요. 사실 맞아요. 이때는. 1대1이 안 됐으니, 사실 이때는. 그리고 학생들이 계속 들여다보다가, 여기다 던진 거죠. 맞아요. 여기다가 이제 표를 던졌는데, 카드를 던졌는데, 행방한 거죠. 16대 1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16대1이라는 경쟁률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과 전형 수시에 쓸 때 10대1 안 넘어요. 보통은 5대1 미만에서 형성되기 전, 왜냐하면 과거의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16대1이라는 거는 이게 폭발한 거예요. 이제 폭발. 그래서 커트라인이 이렇게 그쵸. 우리가 많이 생각한 꽤 교집합적인 부분들 많았거든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좀 맞아요. 불안한 심리를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많이 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발하게 된 요인은 결국 경쟁률이다. 네, 많은 아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꼴이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럼 도시공을 빼고 나머지 4개만 살펴보면 사실 입결이 지구 시스템 과학이 가장 낮았거든요. 네네. 사실 요 4개에서만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들이 예상했었,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학습 배워왔었던 네. 그 맥락에 일치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얘는 떨어진단 말이죠. 얘가 가장 높거든요. 4개만 보면 대기과학부터 지구 시스템 과학까지 보면.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모집 단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비슷한 모집 단위 한 4-5개 정도를 비교해봐서 여기가 제일 높아 라고 하면 거기가 사실 가장 빈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장 낮아, 거기가 제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경쟁률이 가장 낮아, 거기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또 사실 중하위권 모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쟁률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고, 사실 상위권 모집단위는 경쟁률이 좀 일찍 높아지는 게 사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 상위권 모집단위는 얘네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빠질 수 빠지지 있다는 않죠.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권 모집단위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군과 오버랩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 옆에 군에서 하위권 학과를 소신 지원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쪽으로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일찍 한 2대1까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맞죠.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조금 필터링해서 이해하시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뭔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 경쟁률을 좀 잘 보셔야 되고, 경쟁률을, 그래서 아까 소소히 말씀하실 때, 펑크는 지금 알 수 없다라는 게, 네, 맞아요. 경쟁률이 이제 마지막 최종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맞아요. 이걸 확인해야 저희가 수상하다, 여기도 폭발할 것 같다, 펑크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는 거라서 지금은 절대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가장 낮은 거 차라리 빼라. 맞아요. 1, 2, 3등은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 평균 때는 맨 가장 우수한 2개 빼고 낮은 거 2개 빼듯이 맞아요. 낮은 거 2개 빼셔야 돼요. 거기도 몰릴 수가 있어. 차라리 그 위에 있는 학과. 여기에서 본다면 좀 뭐 지구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뭐 대기과학도 뭐 썩 나쁘지 않았을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 네.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도시공은 괜히 들어가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좀 본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향 지원 팁이라고 얘기했지만 펑크를 찾는 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폭발을 피하는 이런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꼭 이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본인의 안정 카드, 가군이든 나군이든 다군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실 다군은 좀 위험할 수 있죠. 내가 그렇죠. 상위권이라면. 근데 사실 올해 한 600명 이상 늘었어요. 네. 상위 15개 대학 안에서는 한 600명 늘었는데 그래도 적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다군에서 안정을 잡는 건 사실
그렇게 좀 권장하진 않고요. 맞습니다. 가나군에서 꼭 본인의 안정카드 확실하게 잡고 그래서 그 다른 나군이 됐던 가군이 됐던 안정을 잡은 나머지 군에서 본인이 조금 이런 소신이 됐던 상향이 됐던 또는 스나이핑도 괜찮습니다. 안정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안정 지원 카드는 정말 확실한 건지 그냥 하나의 어떤 업체에서 너 돼 라고 얘기했다고 그것만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조금 확인 작업들은 조금 해주시는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모집 단위, 내가 쓰고자 하는 이제 상향 지원이에요. 네. 상향 지원을 쓰려고 하는 그 모집 단위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꼭 합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좋죠. 그게 꼭 합격을 해야 하는데 여기가 불안해진다라고 하면 얘는 이탈을 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이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발 인원이 조금 적으면 적을수록 분명히 유리해집니다. 그렇죠. 왜? 불안하니까. 불안. 사실 공학대회 뭐 한 300명 정도 뽑아요. 안 성대공학대학. 불안합니다. 거기 한 두세 바퀴 돌거든요. 그죠, 돌죠, 그렇죠. 네. 한 400등, 500등 못할까? 뭐 그쵸, 이런 심리가 맞아요. 있어요. 점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근데 10명짜리 모집단이에요. 점수가 1, 2점 올라가. 내가 지금 원래 최초합이었는데 지금 추합으로 떨어졌어. 근데 조금 더 기다려 볼까? 근데 조금 더 올라갔어. 얜 떠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모집 단위가 점점 적어져야 사람들은 더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선발 인원이 많지 않아서 타 지원자들이 망설일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모의전 커트라인이 비슷한 학과들, 그러니까 비슷한 학과들을 리스트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비슷한 학과들의 서열이, 그러니까 사실 이 종이 배치표나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맨날 보는 게 대학이고 그쵸. 그리고 학과들이고 모집단의 서열들이고 여기가 높네 여기가 높네 그래서 여기 왜 높아졌어 왜 낮아졌어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라 그 대학의 그 점수들을 몇 개 보면 여기 이상한 데가 보입니다. 근데 이걸 보는 전문가들이 아니신 분들은 사실 경영과 경제가 어디가 더 높은 게 맞냐 이건 또 대학마다 또 다 다르단 그렇죠. 말이에요. 경제금융이 높아 경영이 높아 사실 이것도 애매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배치표를 보고 거기에 서열대로 순서대로 내려와 있는 게 사실 일반적인 서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더 밑에 있는 학과인데 지금 환산 점수를 봤더니 얘네가 더 높아졌어 라고 하면 거긴 이상한 거죠. 그럼 걔네들은 그 기회비용을 더 주고 거기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탈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모집 단위 모의전 비슷한 학과들이 모의전 커트라인이 조금 높이 형성이 되는 그 학과를 잘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의전 커트라인이 계속 점점 향상을 하고 있는 시간대별로 또는 날짜별로 향상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면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률 추이. 상위권 학과라고 하면 한 2대1, 2.5대1까지 빠르게 올라와 있는 게 더 나은 상황일 수 있고요. 하위권 모집단이라고 하면 정말 낮은 것들은 조금 거르고 맞아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률 확인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려봅니다. 네, 저도 상담 우리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렇게 쓰라 그러면 본인도 쫄려. 그럼요. 그래서 막상 못 써요. 또. 맞아요. 이렇게 던지시면 된다고 하면 본인도 찾아. 그래서 여기 써도 될까 해서 쓰세요. 막상 쓰라고 하면 이 카드 한 장을 사실 이거는 약간 던지는 느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 나도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런 심리들이 불안한 심리가 작동한 상황에서 담이 큰 아이가 이제 그 기회를 딱 카드를 잡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마지막 팁으로 보면 자 어떤 대학의 700점이 추합 컷이에요. 추합 컷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여기가 이상해. 내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이상해. 근데 나는 680점이야. 20점의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 학과가 이제 높은 학과가 이제 째려보는 게 제가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좀 상위권 학과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럼 680점짜리가 690점이나 691점 요 정도 되는 학과가 더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걸 상향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뭐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이 700점이고 뭐 도시공학이 690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680점인데도 불구하고 컴퓨터공은 20점이나 차이 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시공학이나 뭐 사양형 시스템 이런 거 690점짜리가 그래도 10점 차이가 더 자기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맞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라는 거예요. 600, 점핑을 해야 돼요. 점핑을. 근데 알아요. 그렇게 쓰라 그러면 또 쫄아서 못 씁니다. 못 쓰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이 펑크라는 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고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나와 있는 결과를 들으시니까 그렇지 나도 저런 거 찾아봐야지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게 쉽지는 않고 그리고 이것만 들여다보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안전카드 한 장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지를 좀 보셔야 되는 거다. 그리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없을 안 수도 나올 있어요. 수 있고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소신 지원을 하는 거야. 여기 맞아. 내가 안정으로 쓰는 것보다 살짝 더 나은 대학에 또는 뭐 비슷한 대학에 좋은 학과 뭐 이렇게 해서 소신 지원을 하시는 거지. 절대로 한 장 무조건 이걸 찾아보겠다라고 한 장 이렇게 다 스나이핑 하시는 거 절대 권장 영상 아닙니다. 맞아요. 절대. 권장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주의하라고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상담 가서 찾아주세요. 메가에서 봤더니 이렇게 하면 된대요라고 해서 그렇게 하셔도 안 돼요. 못 찾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그러니까 보다 보면 이제 의심 가는 것들이 있어서 좀 의견 나누고 수상한데 뭐 요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누가 추천하지도 않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영상 잘 정리해 두시고 여러분도 이제 오늘이 날짜가 12월 10일이라서 이제 아직 원서 접수까지는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사실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 메가스터디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는 영상들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 정리하셔서 지원 전략을 이제 수립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좀 응원의 말씀 해주시죠. 일단 가나다군 새 회장의 기회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얼만큼 노력하고 찾아보고 이해하느냐예요. 절대로 쉽게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뭐 입시 영역 뭐 6교시 뭐 5교시인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잖아요. 최대한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어떤 정보들 많이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 눈으로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다 점수가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 정보들 또는 그 어떠한 영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도 해보시고 하셔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대학에 조금이라도 나은 모집 단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인지하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